이렇게 방대한 지식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저기 이것도 아는 것 같은데 또 꺼내면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거기에다 그냥 틀을 맞추면 되겠더라고요. 틀 안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끼워 맞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거였거든요. 네, 그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순환기계 하면은 혈액과 림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림프는 같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혈액의 동맥은 운동을 해요. 수축과 이완을 해서 어쨌든 내 몸에다가 영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정맥과 림프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동맥이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정맥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림프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맥과 림프를 움직이고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환기계 먼저 정의를 보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와 조직에 공급하고 대사산물, 이게 이산화탄소일 수 있습니다. 노폐물을 폐 또는 신장으로 옮겨 몸 밖으로 배출하는 순환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 2호선 순환선처럼 계속 도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게 순환계에는 심장, 혈관, 혈액, 림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순환 과정에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되었던 것이 온몸으로 전달돼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체순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심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설명이나 뭐 이런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빨간 거를 동맥이라고 해요.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것을 동맥이라고 하고, 동맥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의 영양소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껍습니다. 동맥은 살짝 두껍고 정맥보다 두껍고 정맥은 조금 얇고 이렇게 파이프 관처럼 생긴 이 구멍 뿡뿡뿡뿡 뚫린 게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그 혈관이 모세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동맥은 다 나오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심실의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혈관벽이 두껍고 탄성이 강합니다. 산소와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몸 깊숙한 곳에 있어요. 이게 동맥이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출혈량이 엄청나게 크겠죠. 동맥은 굉장히 크고 단단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몸속 깊은 곳에 숨겨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상동맥이라고 있는데 이 간상동맥은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이에요. 심장은 이제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심장 그 자체는 동맥과 정맥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관인데 그걸 펌프질을 해서 내보내고 들어오고 내보내고 들어오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심장에 보내지는 그 혈액, 심장으로 전달돼야만 심장도 영향을 받고 그렇게 뭐 노폐물도 배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간상동맥이에요. 그래서 얘는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이 3개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거를 심장을 뒤집어 보면
이게 머리에 쓰는 왕들이 쓰는 관, 이게 왕관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관상동맥이래요. 그리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혈관벽이 얇고 탄성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혈류를 방지합니다. 이 판막으로 인해서 정맥은 아래에서 위로 보내요. 그러니까 말단 그 다리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시 우리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판막을 가지고 있어서 역류하지 않게끔, 다시 내려가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이동시키고 피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정맥, 우리가 손등이나 이런 데 보면 혈관이 보일 거예요. 그거는 정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고 혈관벽이 매우 얇아서 혈액과 세포 사이에 물질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이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 세포가 싸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을 보시면 세포가 싸고 있어서 그 안에 주고받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갈까요? 이거는 제가 그 원리를, 아이고. 이게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더니 이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게 그럴까요? 이 화살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눌러서 그런가? 그럼 다시 해볼까요? 중지하고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아니 이거 할 거예요. 이게 잘 안 눌러지죠? 조금 느린 것 같아요. 현대사람부터 이거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이거 하자가 어디 갔어요? 현대사람부터 맞아요? 아니 이거? 처음부터. 여기 했죠?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때 제가 그때 그 수원에서 강의 들었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심장을 하트 모양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트 모양에 4등분을 하면 방이 4개가 생겨요. 그래서 4개가 이렇게 방의 모양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쪽 왼쪽이 우라고 써 있는 데가 왼쪽이잖아요. 근데 이 심장의 모양은 사람이 누워 있는 형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에 머리가 있고 사람이 누워 있는 형태라고 보면 저희가 보는 이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누워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누워 있는 사람의 형태로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또 왼쪽 반대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위에는 심방, 아래는 심실. 그래서 왼쪽이 우심방, 자심방, 우심실, 자심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4개의 방으로 나누어집니다. 4개의 방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혈관이 큰 혈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심실이 여기가 그 수축을 강하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자심실에 있는 이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온몸으로 이동할 때 영양소와 산소 운반을 해요. 그렇게 산소 운반을 하는데 영양소는 소화기에서 얻어지겠죠? 그리고 산소는 폐에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호흡기에서 얻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온몸으로 순환을 하고 영양을 다 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영양은 세포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거기에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대정맥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로 배출이 되고요. 노폐물, 나머지 노폐물은 배설계, 신장과 같은 배설계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은 다시 펌프질을 할 때 폐동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왜 폐동맥이냐면 폐로 이동하기 때문에 폐동맥이에요. 그래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합니다. 이때 호흡기계에서 또 보면 날숨과 들숨 이런 거에 설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산소를 다시 들이마시고 이렇게 해서 폐에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폐동맥을 통해서 다시 폐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정맥입니다. 폐정맥으로 들어갈 때 산소를 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또 다시 폐동맥으로 가고 온몸으로 순환하고 다시 폐동맥으로 폐정맥으로 이렇게 순환 과정을 계속 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모세혈관에서 세포와 흡수하겠죠? 그러고 나서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고 심장으로 들어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다시 폐로 이동하고 이것을 여기에서 자심실에서 우심방까지 이렇게 순환하는 것까지가 그 체순환이에요. 몸통의 순환. 거기 안에는 머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는 빼놓으면 안 되고 머리도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간 것이 다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심장으로 우심실로 들어간 것을 다시 폐에 거쳐서 순환을 한 번 더 해서 심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낸 것을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혈액순환 과정을 보면 자심실에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정맥, 대정맥, 우심방 이 윗줄이 체순환 그리고 다시 우심실에서 폐동맥, 모세혈관, 폐정맥, 자심실 이게 폐순환 이런 식으로 계속 돕니다. 이렇게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0초 걸린대요.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다시 순환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3, 4초밖에 안 걸린대요. 굉장히 그러면 힘도 세야 되고 그만큼 굉장히 혈류도 좋아야 되고 혈관도 좋아야 되고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도는 거잖아요. 혈액이 도는데 이 혈액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혈장과 혈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혈장은 액체로 되어 있어요. 액체로 되어 있고 혈구는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안에는 수분이 거의 90%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구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세포 안에도 다 수분이 들어있는 거니까 거의 94% 정도가 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액이 하는 일은 혈액의 양은 몸무게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면 부피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겁나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액을 보내야 그게 괴사가 되지 않고 썩지 않기 때문에 혈액을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혈액량도 많고 혈관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영양소, 호르몬, 이산화탄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합니다. 영양소와 노폐물도 배출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항상성,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pH 조절도 하고요. 그러면 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혈장이라는 건 있는데 우리가 55% 정도가 혈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혈장이 90%가 물이에요. 90%가 물이고 3%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7%. 7% 정도가 단백질이고 그 나머지 한 3%가 그 외 용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 그림만 캡처를 한 건데 단백질 안에는 알부민, 글로불린, 뭐 피브리노겐 그 외 물질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부민이 간에서 생성이 되고 그 간에서 생성된 것이 삼투압 조절을 하는데 이 삼투압이 뭐냐면 혈관에서 세포로 보내는 힘, 혈관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힘, 그리고 세포에서 혈관으로 들어보내는 힘, 그게 적절하게 조절돼서 들어가고 나가고가 원활하게 되는 그 상태를 삼투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삼투압이 제대로 안 되면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알부민이 없으면 부종이 생기고 간 기능이 저하되고 안 좋다라고 얘기해서 예전에는 이 알부민 주사를 굉장히 많이 놔줬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은 놔주는 데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혹 놔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고 그때 당시에는 이 알부민 주사가 영양 주사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대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걸 맞고 나면 진짜 바로 일어난대요. 저희 엄마가 계단을 한 번에 2-3개를 못 올라갔었는데 이거 맞고 한 층을 올라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좋은 게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없어진 이후에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불린은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하고요. 푸비리노겐은 혈액 응고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해질, 영양소, 가스, 호르몬, 비타민류 한 3% 정도 그 외의 역할은 체온 조절, 영양소, 호르몬, 각종 조직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신장으로 운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운반하고 흡수시키는 일을 혈액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구예요. 혈구인데 혈액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적혈구고 이렇게 커서 점점점점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백혈구예요. 근데 백혈구의 모양도 다 다르죠. 그리고 뾰족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림프구. 조그맣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혈소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혈구에는 적혈구가 거의 다 가지고 있고 44%는 적혈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만이 백혈구 혈소판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적혈구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거의 얼마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적혈구 수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혈구에서 우리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안 나왔나? 뒤에 나오네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혈구를 보면 중앙이 이렇게 움푹하게 패여 있는 도넛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반 모양으로 핵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처음에 생겨날 때에는 핵이 있지만 나중에 서서히 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움푹 패여 있는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철분의 주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성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 안에 산소가 이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얘가 이동을 하면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 적혈구는 이 테두리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음이온.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지 않고 서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모양이 자유자재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그 테두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서로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으면 그게 혈액에 혈전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골수에서 만들어지며 120일 동안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 간이나 비장에서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뛰어나서 모세혈관은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혈관 안으로도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백혈구는 우리가 대부분 항체를 만든다, 면역 기능을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혈액세포로 아메바 운동을 하면서 침입한 세균과 그 이물질을 끌어들여서 그 백혈구가 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해해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각각의 기능이 다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이 그 백혈구 안에 동글동글동글하게 무슨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가립 형태가 있는 걸 가립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없는 걸 무가립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다던가 면역을 뭐 주관한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다 뺐습니다. 그리고 림프구는 림프 순환할 때 그때 다시 다뤄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씩 첨가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개인적으로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은 이렇게 조금하게 적혈구와 백혈구 사이에 조금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인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 응고 역할을 해요. 한 수명은 90일 정도 되고요.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피부나 뭐 혈관이나 이런 데에 다 콜라겐이나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가 생기면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면 얘가 혈소판이 막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출혈을 막아요. 출혈을 일단은 막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적혈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물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딱지가 생기는 건 이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딱지가 생겼을 때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돋잖아요. 그런데 혈관 안에 이렇게 덩어리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죠. 이게 혈전인데 어쨌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혈전을 만들어냈는데 혈관을 막아버리면 안 되니 헤파린이라는 성분이 얘를 용해합니다. 다 녹여내요. 그래서 이게 혈관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얘가 조각이 떨어져서 이 혈전이 조각이 떨어져서 어딘가를 막아버리면 이제 뭐 그 혈관이 막힘이 생기는 거죠. 뇌에 가서 막히면 뇌혈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이런 헤파린이라는 성분으로 그걸 풀어줍니다. 다.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요.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우리가 혈액과 혈관과 이렇게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혈액 순환계 관련해서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지요. 그게 가장 우리가 펌프질을 하잖아요. 심장은 펌프 기관인데 수축력이 가장 높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축력이
제일 높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자궁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수축력이 높은 곳이 자궁이고, 근데 자궁은 아기 낳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아기 낳을 때만 그 수축력을 쓰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심장은 계속 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이게 쉬면은 사람이 죽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벽에 부딪히는 힘, 이 부딪히는 그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혈관이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심장에서 펌프하는 그 힘이 문제가 생겼거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혈관이죠. 그렇게 생겨버리면 이렇게 압이 높아져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아까 전에 혈전이 생겼을 때 이렇게 그 벽이 두꺼워지잖아요.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걸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면 그 압을 느끼는 게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혈압의 고혈압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뇌졸중 이것도 똑같이 뇌혈압,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면서 터지거나 혹은 막히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터지기 직전이거나 그런 것들이 뇌경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들어간다고, 뇌질환에 관련된 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심장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심근경색, 협심증, 간상동맥증. 그 간상동맥 안에 생깁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이 간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상동맥 안에 막히거나 터지거나 막히기 직전, 그리고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정맥류. 그 정맥 안에는 판막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판막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 혈액이 역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도에 생길 수도 있대요. 이 판막증이 이 정맥류가 식도에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그냥 우리가 정맥류 하면 종아리에 생기는 그 하지정맥류 이거에만 생각을 했었는데 식도랑 어디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질환을 정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빈혈입니다. 빈혈이 생기는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빈혈이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누면 적혈구 생산을 잘 못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적혈구가 생산은 되는데 자꾸 소실이 될 때, 없어지거나 파괴가 될 때 빈혈이 생기는 건데, 적혈구 안에 우리가 철분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철분의 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철분제를 먹게 되죠. 그리고 적혈구는 우리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은 다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에서 제기능을 못할 때, 제기능을 못해서 적혈구를 만들지 못할 때 빈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우리가 철분도 풍부하고 골수도 괜찮은데 신장에서 신호를 줘요. 조혈세포인가? 하여튼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신장에서 골수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장에서 그 역할을 잘 못해도 빈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혈구의 소실입니다. 출혈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출혈이 생기면 적혈구가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런 여자로 보면은 생리할 때 그러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무게가 늘어나면 혈관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근종과 같은 혹이 생겨도, 물혹이나 혹이 생겨도 거기에 혈관이 생기거든요. 엄청나게 이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혈관 덩어리가 뭉쳐져서 내 몸의 혈액을 다 뺏어간대요. 그래서
작은 근종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고 빈혈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다출혈이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출혈, 위에서 나는 위궤양이나 이런 경우에 위출혈이 생기면 소실이 되겠죠. 그리고 용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멸성 출혈, 요멸성 질환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적혈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혈액 내에서 적혈구가 없어지는데 그 원인은 약물에 의해서도 적혈구가 없어질 수 있대요. 이제 계속 약물을 먹는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적혈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적혈구를 자꾸 빨리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근경색, 이거 똑같은 얘기 또 있네요. 이거 지운다는 게 안 지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병, 혈액 내에 암세포가 돌아다니는 것. 그래서 이런 혈액 안에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원인을 살펴보면 수분 부족이 가장 큽니다. 삼투압 조절을 우리가 앞에서 또 삼투압 얘기를 했었는데 삼투압 조절이 하는 것이 수분이에요. 수분을 내보내고 다시 흡수하고 이 과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소화기계에서 소화액을 분비해내는 그 리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침에서도 나오고 미액에서도 나오고 장액에서도 나오고 그 소화액을 분비해내는 게 10리터가 된대요. 10리터가 되는데 그 10리터는 그대로 또 흡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다시 재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또한 삼투압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 수분이 굉장히 부족해지면 우리가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소변도 수분이죠. 근데 내가 수분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내보내지 않고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소변을 다시 물로 걸러서 다시 재흡수하는데 그러면 노폐물을 다시 내 몸에 흡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 또한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어려움에 몸에 열을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발이 차, 냉증이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순환이 잘 안 되고 이상 증상으로 열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대요. 지나치게 열이 많은 사람들,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우리가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러면 기력이 쇠해서 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땀 많이 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이렇게 약도 해주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순환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을 발생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혈액이 탁해진다. 이거는 우리가 수분이 혈액 안에 90%가 수분인데 수분이 빠져버리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돼요. 끈적끈적하게 농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혈액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환이 되지 않고 어딘가 정체가 되고 그러면 망가지겠죠. 혈관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통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어깨가 결려 머리가 아파 근육통이 와 이런 것들은 다 수분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혈관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에도 저하를 일으키겠죠. 물은 생명 유지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걸어 다니는 물통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 자체를 걸어 다니는 물통이다 할 정도로 수분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6% 정도는 단백질, 16%에서 한 20%까지는 단백질, 그리고 나머지 4%가 미네랄, 그리고 그 나머지가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굉장히 소량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영양소를 다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수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떤 물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노폐물이 쌓이던가 수분이 모자라지던가 탈수 증상이 오던가 그리고 뭐더라? 혈액이 산성화가 되는 거. 이렇게가 질병의 뿌리입니다. 질병의 원인인데 결국 우리가 혈액이 산성화가 되는 거,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건 그것 또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거, 제대로 건강 좋은 물을 드셔야 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LDL 콜레스테롤 가다했을 때 혈관벽에 기름때가 너무 많이 끼고 아까 혈전이 생기는 이유에서도 거기에 들러붙고 하면 계속 이 혈관이 좁아지는 역할을 하고요. 어디선가 그게 막혀서 터지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혈관은 50% 이상 망가져야 신호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깨가 많이 아프다, 어깨가 뭉쳤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혈관이 망가져서 그렇게 된 건 그 자리를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우리 혈관은 계속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물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이러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계속 마사지만 한다거나 이러면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원인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혈액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혈액을 좋게 만드는 영양소는 오메가3, 레시틴,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중금속이나 LDL 콜레스테롤, 혈당들을 이렇게 끄집어 잡아당겨서 흡수시켜서 내보냅니다. 레시틴도 우리가 이렇게 흡수시키는 걸 데모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하시겠네요. 좀 이따가. 그래서 그렇게 혈액을 좋게 하는 영양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 영양,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요소에는 균형 잡힌 영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기본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갖고 가고 내가 더 관리하고 싶은 곳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혈관을 좋게 하는 거. 비타민 B군, 단백질. 비타민 B군과 단백질은 짝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바뀌는데 이 아미노산이 한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뭐 생각을 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육질이 다르고 맛이 틀리고 향도 다르죠. 그거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그 육질이 다르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다 다른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미노산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게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B군을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미네랄, 코큐텐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환을 촉진하게 해주는 영양으로는 오메가3, 갈이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셀레늄이 우리가 항산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셀레늄이 많은 사람을 봤을 때에는 근육량도 많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셀레늄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셀레늄이 부족해지면 근육량도 적게 된대요. 그래서 셀레늄의 그런 역할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훅훅 지나갔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지만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순환을 돕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또 내 생활 습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면 그거를 좀 지금부터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내 몸을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김양희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 얘기가 좀 와닿았었어요. 혹시 내 혈액의 그 모양을 나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테스트 받은 적 있다. 혹시 한번 손 들어봐 주실까요? 내 혈액 모양을 나는 알고 있다. 아무도 없으세요? 혈액을 볼 일이 있습니까? 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김양희 리더님께서 아마 그 내 몸을 살리는 피 뭐 그 소책자 있으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혈액이에요.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동글동글한 혈액.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에서 얘기하셨죠? 네, 이게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혈액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끈적거리면서. 조금 모양이 좀 다르죠? 네. 이거는 양호한 거고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나타나는 혈액도 있습니다. 서현수 선생님 혈액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네. 혈액이 어떤 혈액이었죠? 이게 독소가 쌓여있는 혈액이라고 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네. 독소가 쌓여 있으면 아까 전에 김양희 리더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죠. 혈액의 테두리는 무엇을 이루어져 있다? 음이온? 그래서 서로 마이너스 이온들끼리만 모이니까 어때요? 원래 우리 자석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뭐 같은 애들끼리 파란색끼리만 뭉치면 어때요?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원래 혈액은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땡땡 거리면서 돌아다녀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가 이 보호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혈액이랑 붙는 혈액이 동글동글하게 요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렇게 연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액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끈적거린다. 혹은 독소가 예를 들어서 동그란 거는 오히려 기름이 더 많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전 현상이 더 강한 거고 그다음에 혈액 모양을 봤는데 뾰족뾰족하게 되는 거는 이제 독소가 많았던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보여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 책에 이렇게 연전 현상이 많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책에서 나온 실험한 부분이에요. 이거에서 물과 효소제를 먹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질문이요.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면 좀 알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물과 효소만으로 지영 이렇게 선생님 바꿨는데 뭐라고요? 3초? 그거는 아까 전에 혈액이 한 바퀴 핑 하고 돌아서 들어가는 시간이 그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도현 여기에 사장님 나와 있습니다. 30분 만에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 그래서 내용이랑 네. 물이 가장 빠르다. 어. 우리 혈액을 바꾸는데 이거는 어디 그 우리 영상도 있지 않아요? 그 네. 울산 MBC에서 방송했던 영상인가 아니면 네, 실험했던 맞습니다. 방송인가? 네. 거기에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역삼투압을 뭐죠?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는 그 책이 있었고 사실 그 책은 울산 MBC에서 방영됐던 그 방송의 그 대본 수록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옵니다. 역삼투압물을 마시고서는 혈액 검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미네랄 워터인 걸 마시고서 혈액 검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멘트가 그러죠.
20분인가 30분 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아마 했을 건데 아마 30분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나와 있죠? 김하진 리더님? 내용이요. 몇 분 후에 음용해서 결과라고 나와 있죠? 20분 뒤. 거기선 20분 뒤였죠? 햇빛에 있을 때 상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 잘은 안 보입니다. 네. 위에 게 이제 그 물 먹기 전에 뭔가 뒤에 많이 뭉쳐있는 뉘앙스는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왜 너네가 이스프링이 있으니까 너네가 정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다양한 암의 외적인 그런 곳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요. 정말로 이 물이 굉장히 이 내 몸을 살리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몸이 좋아지려면 뿌리인 장과 또 뭐가 좋아져야 돼요? 혈액이 좋아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혈액 이야기이면서도 물을 또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혈액에 관련된 일단 그랬죠. 찌꺼기나 독소나 이런 걸 빼야 돼요.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강의에서 혈액과 관련된 영양소는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 기억하실 텐데. 혈액에 관련된 영양소. 그렇죠. 오메가3. 그 다음에 또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안에서 이렇게 레시틴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를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우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레시틴이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는 시간이에요. 전재경 사장님 혹시 데모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혹시 PPT도 사용하실까요? 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심혈관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레시틴 데모를 전재경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재경 사장님 음소거 돼 있으십니다. 왜 그래? 네. 인터넷이 네. 지금 들립니다. 괜찮나요? 네. 네, ABO 전재경입니다. 어, 네, 레시틴을 섭취했을 때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레시틴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명한 통에 물을 담아서 그 안에다가 고추기름을 떨어뜨려 줄게요. 통에 들어있는 물은 혈액으로 보고 고추기름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가정을 할 건데요. 이때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으로서 혈액 속에 녹지 않고 지단되게 형태로 혈액을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때문에 혈관 안에 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기름과 물은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빨간 건 기름이고 그냥 투명한 건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이긴커녕 오히려 병에 잔뜩 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쪽에만 레시틴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절반만 넣고 절반은 제가 먹을게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안 갈았어. 어떻게든 되겠죠? 이렇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넣을게요. 그러니까 또 반은 제가 먹고 갈게요.
음. 이게 뭐 생방송의 묘미죠. 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흔들어 주겠습니다. 흔들어 주면은 이쪽에는 보시면 기름기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쪽에는 통 안에 기름기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쪽에는. 근데 여기는 그대로 다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A4 용지를 똑같이 잘라가지고 그걸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빼주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기름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 이쪽에는 없어요. 투명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물이 빨간데도 불구하고 종이에는 묻어나오는 게 일절 없죠. 그래서 이거는 레시틴이 기름을 분해하고 흡수를 해서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대사에서도 쓰여서 간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는 아주 효자 영양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육류를 즐겨 먹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많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레시틴 섭취를 하게 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없이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만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사장님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방금 우리 재경 사장님께서 레시틴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제 데모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냥 알로 드셨죠. 알로 넣었어요. 알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왠지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다시 또 갈아서 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알로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냥 음소거를 막 해제해 주시고 우리 자연스럽게 그냥 막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입 모양은 막 이렇게 뻐끔뻐끔 하시던데요. 혈액 속에 들어갔다는 걸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씹어먹는 제품이라서요. 누가 그러셨지? 누가 그러셨죠? 저 못 봤어요. 우리 네, 이진경 이진경 사장님. 씨가. 네. 화면이 안 나와 사진 주셔가지고 씹어먹는 제품이라서 일단은 그거 어떤 거냐면 그겁니다. 통째로 넣으면 이게 레시틴이 분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물론 씹어먹는 제품이라서가 맞는 이유가 분해가 돼서 이게 물 안에 흡수가 돼야 돼요. 레시틴이라는 영양소가 물 안에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레시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러는 데는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시간이 어때요?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빠르게 갈아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이제 채팅방 보니까 그 책이 어떤 거죠? 라고 하시는 또 사장님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내 몸을 살리는 피, 또 뭐였죠? 정확하게 위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위험한 피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에 관련돼서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제가 33살 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어요. 너무나도 그런 어떤 제 피부 질환이 심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도영사장님 비즈니스 안 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메이를 저를 하는 거를 응원은 하지만 본인 비즈니스 안 하신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병원을 가봐라. 그러면 너가 어쩌면 거기에서 또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 병원을 안내해 줬었어요. 저는 한의원에서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보게 됐고요. 다행히도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개념이었는데 이 배우자가 너무나도 제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권했던 병원을 가게 되었고 첫 번째 일단 그 의사 선생님이 피부과 전문이면서 한의사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의사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를 이해도 시킬 겸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학문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확인도 해볼 겸 해서 제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 저희가 클린 배우죠. 클린 개념도 배우고 저희 스스로 이렇게 환자혁명이라는 책도 읽고 이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사실 답이 있습니다. 별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3개월 치료받는데 제가 그 한의원에 낸 그 첫 번째 한 번에 이렇게 결제를 해야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200만 원이었어요. 절대 싼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아토피라든지 이런 피부 질환 관련된 거는요. 병원에서 웬만해서 이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그 치료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저한테 손에 침 놔주셨고 그 다음에 먹는 걸 제한시켰고 네 그리고 유동식을 권했고 저희 브랜드의 유산균을 권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제가 그 금액을 결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게 맞을까? 그거에 대한 확신을 더 세게 제가 느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어떤 고기라든지 이런 걸요, 다 어디에서 먹으라고 하냐면 다 올가닉 제품으로 바꾸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항생제 많이 맞은 그런 고기 저한테 섭취 절대 금지했었던 계란도 그렇고요, 고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값진 경험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을 왜 제한할까요? 클린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을 제한할까요? 독소. 딱 한 가지. 혈액 때문입니다. 혈액. 혈액 안에 있는 독소를 저희가 배출해놔야만 그래야만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피가 돌아다니면서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께서 1부 시간 강의 혈액과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시간은요. 자, 우리가 혈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고 혈액 안에 왜 물이 90%인지도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 잘 해주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이스프링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시간에도 엄청나게 좋은 시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스프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중간에 저희 인증샷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증샷 먼저 찍고 애프터 하겠습니다, 사장님. 인증샷은 제가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인증샷 찍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오늘 저희가 강의 시간이 왜냐하면 김양희 리더님께서도 강의를 그 주제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짧게 끝날 때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길게 끝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10시 반까지 어쩌면 다음 주 시간에는 10시 반까지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 여기 계신 사장님들 서로 또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해서 저희가 애프터 스피치를 짧게 그리고 오늘은 애프터 스피치를 예를 들어 사진 끄신 사장님들께서만 혹은
지금 에피소드 스피치가 불가능한 사장님들께서만 카톡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은요, 저희가 수요 저녁 미팅이 있는 날이죠. 파라곤 통합 미팅이 있는 날인데요. 매주 첫째 주는요, 어떻게 운영되냐면, 첫째 주는 저희가, 사업가 포커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업 설명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는 날이고요. 두 번째 주는요, 저희 사업가 포커스 완전히 신규 포커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신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조인이 됐는데 누가 누군지 서로 몰라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이름을 저희가 신규 포커스 데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는 사업 설명, FOM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 포커스 데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그 부분 잘 숙지하시고, 내일의 미팅 성격은 토론 위주의 미팅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바뀌어졌지? 라고 놀라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아마 한 달 전 정도부터 공지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공지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전체가 모이는 시간이 저희는 아마 화요일 저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으면 또 이 시간에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리더 회의를 또 했거든요. 리더 회의를 했는데 다음 달 저녁 미팅, 오전 미팅도 굉장히 커리큘럼을 또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최근 들어 이렇게 다음 달에는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그러면서도 중간에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저희가 체험할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어떤 것을 할지 오늘 또 리더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음 달 저녁 미팅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대도 저희가 항상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틈틈이 이런 지금 오전 시간에는 저희가 베이직, 백투더 베이직을 하고 있어서 CSM 미팅을 완전히 기초서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부터 다시 좀 듣고 싶으시다면 각 스폰서님께 요청해 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기록을 지금 다 한 걸 유튜브 링크에다 다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내드릴 수 있으십니다. 이해되셨지요? 네, 네, 이 내일이 정도면은 뉴 포커스 데이입니다. 네, 내일이 뉴 포커스 이름 까먹었습니다. 네. 네, 애프터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김야희 리더님, 전재경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이는 대로 빠르게 지목하겠습니다. 문다희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네, 이비오 문다혜입니다. 오늘 김양희 스폰서님 강의 소화기계 뿐만 아니라 그 순환계까지 너무 잘 해주시고 저는 옆에서 준비 과정을 또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알아서 그런지 더 뜻깊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재경 사장님의 데모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파. 네, 김하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비오 김하진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너무 내용 알차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림 보면서 이해하니까 또 많이 더 쉽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랑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 물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레시틴 방금 전재경 선생님께서 해주신 레시틴 데모 보면서 제가 계속 먹어라 한 것과 실제로 보는 것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학습하는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자 사장님. ABO 이성자입니다. 오늘 순환계 통해 설명 잘 해주셔서 꼼꼼하게 다 사진도 찍어보고 체크했었거든요. 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저도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들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도 좀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 레스팅 데모도 전에도 제가 해보고 경험을 하긴 했는데 또 이게 또 정재균 사장님이 또 톡톡 튀는 음성으로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고 오늘 또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라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 힐하우스. 파이팅! 네, 강희정 사장님. 네, 이비 왕이정입니다. 건강 강의라는 게 진짜 이렇게 또 요약해서 쉽게 풀어주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데, 정말 오늘도 역시나 포인트 중요한 부분만 또 잘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전재경 사장님 오전에도 프레시하게 또 저녁에도 아주 또 톡톡 튀는 데모, 아주 그냥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두 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피티 고사파이어. 감사합니다. 윤지영 사장님. 네, ABU 윤지영입니다. 네, 김영희 스폰서님의 강의 들으면서 또 열심히 메모하고 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아들이랑 같이 옆에서 공부하고 또 데모까지 같이 봤는데, 전재경 선생님 원래 반알 드시던 거 하나를 드셨으니까 오늘 다시 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고지삐! 파이팅! 네, 전재경 사장님. 네, A뷰 전재경입니다. 김양희 리더님께서 되게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너무 잘 풀어주셔서 더 계획 속성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저는 빈혈이 심장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번 강의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영 사장님 저 연습하느라 우리 레시틴 4개 먹었습니다. 한 개 너무 네, 이게 또 네, 뭉텅이로 넣어서 약간 이게 옛날이 나갔지만 네, 뭐 어떻게 다음엔 잘 되겠죠. 감사합니다. 부발이네. 부빌. 파이팅! 네, 김성민 사장님. 네, ABU 김성민입니다. 저도 김양희 리더님 해주신 강의 이거 오랜만에 하트 그리면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적었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하얄 수가. 강의가 끝난 지금도 다 잊어버리는 거 맞죠? 네, 아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리고 재경 소장님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옆에 가는 게 딱 있었는데 그걸 보고 생각난 게 아닌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멋진 데모 감사합니다. 고 플래팅. 파이팅! 네, 정재현 사장님. 네, ABO 정재은입니다. 김양희 리더님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많이 준비하시고 또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경 사장님 꼭 에버랜드에 그 왜 기구 타기 전에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런 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그런 분처럼 굉장히 이렇게 톡톡 튀는 음성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편하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네, 기회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박도현 사장님. 안녕하세요. ABO 곽도연입니다. 순환기계는 항상 봐도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림 이렇게 보고 하니까 또 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재경 사장님의 그 레스틴 데모는 딱 보니까 혈관 관련 고위험군들이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좋은 제품인 거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강의 많이 도움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미옥 사장님. 네, ABO 엄미옥입니다. 오늘 김양희 리더님 정말 그 혈액순환계에 대한 그 공부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오도록 또 그 혈액과 우리 그 물과의 그 정말